자,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과 직결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제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있을 딱 하나의 결정이 글쎄요, 금융계 전체를 흔들고 당연히 여러분의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자,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95.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거의 95% 이상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화면에 딱 붙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그 결정의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월요일, 화요일은 사실상 다 이 수요일을 위한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모든 건 바로 수요일 새벽 4시, 이때 있을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의 발표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금리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영향을 제대로 알려면 이 금리라는 도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바로 이 돈의 가격표를 새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장점부터 볼까요?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집도 사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겠죠.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성장주, 기술주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도 봐야 이자가 거의 안 붙을 거고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자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만 봐도 딱 드러나죠. 다우존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구나 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굴뚝 산업에서 첨단 기술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에요. 무려 9일 연속 하락.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일은 1978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기술주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 바다 건너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일까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코스피 성과 처참하죠? 마이너스 9.6%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정치적 혼란이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뺐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이자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너무 싸다는 거죠. 만약에 탄핵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거치면 내년에는 20에서 30%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번째, 주식시장만 보고 있을 순 없죠.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을 볼까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올해 무려 27%나 올랐는데 최근에는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는 거죠. 금리 결정 이후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어요. ETF 승인되고 나서 돈이 엄청나게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10월 이후로 6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는 금 ETF 같은 걸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도 좋은 대안이고요. 반면에 나는 좀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평가된 한국의 대형주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미국의 AI나 반도체 같은 기술주도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다만 한국 시장의 정치 리스크와 미국 기술주가 이미 많이 비싸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정형이든 공격형이든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지금 변동성 너무 커서 전문가 아니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이런 불확실한 장에선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단타.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프로들도 힘들어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수요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발표를 확인하자는 거죠. 단순히 금리를 내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 2025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전망을 듣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진짜 스마트 머니는 이 발표가 끝난 후에야 움직일 겁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섣부른 예측보다는 차분히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